자, 그러면 또다시 그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봇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보통 동차 변환, 동차 행렬을 이용한 동차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차 변환은 호모제니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이 좌표계가 로봇 쪽에 워낙에 복잡한 모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보통 좌표계가 있으면 이 좌표계가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딱 두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상 보시면 맨 처음에 자동차가 여기 좌표계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좌표계 X축, Y축이 있고 이와 같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목표 지점은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동도 했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로테이션, 회전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동차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보시면은 맨 처음에 회전,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원점에 좌표계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회전을 하게 되면 특정한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원래 자동차는 여기에 있었는데 회전도 하고 이동도 이만큼 하고 싶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목표는 원하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걸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동차 변환의 핵심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매트릭스 행렬을 이용을 하여 변환을 할 것이고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용어로는 H라고 하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보통 불리기 때문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 앞서 얘기한 대로 동차 변환을 뜻합니다. 트랜스폼은 변환이고요. 행렬로 표현할 때도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 호모제니어스 행렬, 이런 동차 행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녀석들을 하나로 합쳐서 H라고 하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로테이션을 먼저 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돌아가고, 그 상태에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최종적으로 회전되어 있는 그리고 이동을 한 자동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직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H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저희 뭐 예전에 학부 때 저도 그렇지만 농담 따먹기 하느라고 호모 하면 호모지니, 보통 그 동성애자를 뜻하죠. 그래서 호모라는 표현들이 한국에서 동성애자를 뜻하는 동성, 호모라는 것들은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뭐 동성애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 똑같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호모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호모 계열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일렉틱스,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있죠. 이때 이 호모는 우리가 같은 종이기 때문에 인간을 여기서 뜻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같은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호모로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종을 뜻합니다. 왜 같은 이라는 의미, 동차니까 동은 같을 동자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이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의 실제 내부적인 설계 구조된 방법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호모의 반대말은 헤테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헤테로라고 하면 호모는 단일한, 동일한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호모의 반대말은 헤테로, 서로 다른 것, 이방 성격들, 이성
이성질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헤테로가 아니라 호모이고 왜 호모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이런 동차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겠고요. 앞서서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한 번의 연산만 가지고 이 녀석을 이동을 시켰으면, 이동과 회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앞서 예제에 보시면 로테이션 퍼스트,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이동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로테이션하고 다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로테이션은 서로 곱하기 관계로 해야 되겠고요. 트랜슬레이션은 중간에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 사례가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 곱하기가, 로테이션에서는 곱하기가 필요하고 트랜슬레이션은 더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 구조 안에다 잘 배치를 하면 한 번의 행렬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관련돼서 이게 이제 행렬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조금 이상한데, 행렬이 우리가 아는 행렬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고, 아주 간단하게는 첨자 하나로 여기에 로테이션이 있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여기에 자동차가 있고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호모제니티라고 불리는 호모지니어스의 1, 같은 동일한 성격 1로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뭐 농담으로 옛날에 호모지니어스, 천재 호모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니어스 스펠링은 달라요. 발음이 비슷할 뿐이지. 그래서 호모라는 표현이 하메오, 또 뭐 호모라고 보통 부르죠. 하메오라는 표현은 안 쓰고 호모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변환해야 되는 대상들을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1이라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긴 로테이션, 여긴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자동차와 1이라고 행렬처럼 비슷하게 처음에 갖다 놓고 보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렬은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겠죠. 행방향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를 하니까 로테이션과 자동차가 서로 곱해지고요. 더하기 t하고 1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0하고 1이 있으니 다시 0일과 자동차와 1을 곱한다면 0과 자동차가 곱해지니까 0이 나오겠고요. 1과 1이 곱해지니까 0 더하기 1 해서 최종적으로 1이 하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1이란 첨자가 빠져 있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자동차 1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플러스 트랜슬레이션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행렬 형태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넣게 되면 한 번에 행렬 연산으로 풀 수가 있구나 라고 일단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내부로 들어가 볼 거고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되게 낯선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수학적인 툴들을 많이 개발을 해내는데, 공학에서 보통 그렇게 수학적 툴들을 쓰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수학적 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뒷부분에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로테이션은 무언가 유도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회전 행렬을 사용을 한다면 x0, y0는 x 코사인 빼기 y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회전 식이 등장을 하겠고요. 우리가 이걸 x0, y0, 그 다음에 대문자 xy로 구별을 해놓으면은 이게 로테이션,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이 된 결과 x0, y0에다 다시 위에 있는 수식 그대로 내려오고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이라고 하는 더하기 연산을 해주면 트랜슬레이션이 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을 유도를 좀 더 해보겠고요. x0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뒤에 플러스 a, b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렬 형태로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나머지는 0과 1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을 재배치를 한다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을 빼서 이 부분에 로테이션 파트를 2x2 형태로 만들었고요. 더하기에 해당하는 A, B를 트랜슬레이션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다 0, 여기는 1로 채워넣고요. 집어넣는 대상인 대문자 XY 그리고 밑에는 호모지니어스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티라고 불리는 호모지니어리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써보면 호모지니어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의 구조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가 R, 여기가 T, 0, 1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자동차, 아까는 자동차였습니다만 2차원 문제이니까 XY가 들어갔고 호모지니어티 때문에 이 부분에 1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내면요. 이게 이제 행렬 수식이 위에 있는 수식이 행렬 형태로 표현이 됐고요. 이 행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해본다면 이걸 바꿔본다면요. 여기에는 로테이션 파트,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있고 얘를 두 개의 행렬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로테이션 파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그리고 여기는 00이 들어가고요. A, B만 있는 것들이 또 앞쪽으로 빠져서 A, B 그리고 이 부분은 단위 행렬.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배우다 보면 행렬이 있는데 대각선 방향이 전부 다 1인 것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의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또는 E라고 표현되는 것들 수학에서 이것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 녀석은 앞부분이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만 트랜슬레이션 AB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코사인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는 회전,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어떤 의도였는지 아까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여기에 로테이션, 여기 트랜슬레이션, 이쪽에 0, 그리고 여기에는 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재배치해서 보면 이 부분은 앞부분에는 단위 행렬이니까 회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단위 행렬, 회전이 없고 AB라고 하는 이동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행렬의 목표는 이동만 하는 행렬이구나 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동만 하는 행렬, 트랜슬레이션의 약어를 띄어서 T라고 앞부분에다 붙여놨고요. 자, 이제 이 행렬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로테이션이 있고 여기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이 현재 00이기 때문에 얘는 순수하게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로테이션만 하는 회전만 하는 행렬이구나. 그래서 로테이션의 R자를 빼서 TR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쓰이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은 여기에 R과 T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재분해를 해본다면 T와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R이고 T인데 이걸 행렬 간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T는 순수하게 이동만 하는 트랜슬레이션 행렬이 되겠고 R은 로테이션만 하는 행렬이고 T하고 R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RT0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하고 R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H라고 하는 형태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환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변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로테이션이 있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변환하면 T하고 R로 표현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렬 연산에서 보시면 A, B, C 이렇게 곱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A, B, C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먼저 B, C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표현은 뭘까요? TR 그리고 XY1이라고 하는 벡터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연산이 의미하는 거는 XY1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로테이션을 하고요. 가까운 쪽부터 이걸 한 다음에 로테이션 된 녀석을 트랜슬레이션 하자 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부분이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먼저 로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겠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원래 있었는데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제자리에서 이동이 하나도 없이 이 자동차라고 하는 녀석이 순수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회전과 이동이 합쳐져 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로테이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과정, 처음부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XY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계가 로테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로테이션 된 결과물에 다시 AB만큼 이동을 해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H는 T하고 R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H는 T 곱하기 R이구나. T는 단위 행렬, 로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단위 행렬이 들어가서 회전은 없고 이동만 하는구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고 이동이 0,0으로 되어 있어서 완벽한 순수한 이동만. 자, 여기는 R은 순수한 회전만 하는 행렬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고요. 이게 사인 코사인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로서 많이 이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여기 보시면 단위 행렬을 뜻해서 I가 들어가 있고요. 요 녀석을 요 밑에다 우리가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원래는 2 곱하기 2/2, 2/2 행렬입니다만 I라고 하는 첨자로 표현했고, A, B는 이동을 뜻하니까 여기 약어로 제가 T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T는 여기서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벡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로테이션을 담당하니까 우리가 2/2지만 R이라고 하는 2/2 행렬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0, 0,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치 이거는 사실상은 상수가 하나의 변수가 아닙니다. 이건 스칼라 값이 아니지만 얘들은 행렬이지만 마치 행렬 계산하듯이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IT 곱하기 R0,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과의 곱을 하면 I 곱하기 R 플러스 T 곱하기 0이 될 테니 얘는 0이 될 것이고, I하고 R을 곱했죠. I는 단위 행렬이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R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두 번째는 IT 0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I하고 0하고 곱해지니까 얘는 0이 되겠고, 플러스 T하고 1이 곱해지니까 얘는 T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머지도 해보시면 01, R0이니까 0 나오고요. 01, 01 하니까 1이 나오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방법인데, 해보시면은 이거 뭔가 되게 편리한 도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XY는 11이라는 좌표가 있더라 라고 예상을 하겠고요. 쉽게 숫자 쉬운 것들을 넣습니다. XY가 각각 1일 때 얘가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X 요소에다 A만큼 더해주고 Y 요소에다가 B만큼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A하고 B를 더해줘야 된다니 11 벡터에다가 A, B 벡터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선형 더하기 계산이 되겠죠.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원래의 점이 XY 11인데 우리가 플러스 30도 각도만큼, 자,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회전하고 관련된 것들은요 전부 다 어느 쪽이 플러스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영어로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부릅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그리고 약어로 보통 CCW라고 불러요. 클럭와이즈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요. 카운터는 반대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우리가 오른손 법칙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축이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들을 의미하겠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를 돌게 되면 어디로 갈까? 이거를 행렬로 풀어보시면, 자, 마찬가지예요. 아까 곱을 해야 되죠. 로테이션을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행렬이 여기 들어갔고요. 11이라는 점을 서로 곱을 한다면 새로운 점 x', y''은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니 이걸 계산하면 회전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매트릭스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앞서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처음에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아, 내가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은 그냥 몰라, 복잡해. 트랜슬레이션은 A, B 더해주고 로테이션은 뭐 이거 매트릭스 곱하면 되겠지. 근데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할지,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할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AB만큼 더한 다음에 CD만큼을 또 더해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만, 곱하기의 경우에는, 그리고 행렬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시면 이게 행렬이고 AB라는 행렬과 BA라고 하는 행렬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의 경우, 로테이션은 곱하기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칼라 밸류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런 관계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만, 행렬의 경우에는 곱하기가 곱하지만 않고 실제 내부에 더하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서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틀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벡터를 계산하는 걸 대체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쓰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땐 트랜슬레이션하고 이럴 땐 로테이션하고 몇 번 하다 보면 헷갈려. 내가 아까 로테이션을 먼저 했던가 트랜슬레이션을 했던가, 이게 헷갈리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한다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표현을 하는 것들이 복잡한 문제들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벡터로 로테이션 하거나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는 수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자료는 로테이션이, 보세요. 얘는 이 연산을 보시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여기가 빼기나 더하기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빼기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제가 맨 처음에 농담으로 얘기했던 천재 호모 이렇게 표현했던 호모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호모지니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동차 변환에서의 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맨 처음에 로봇 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픽스 쪽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걸 또 다른 데 써먹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시겠습니다. 네, 로봇공학에서는 우리는 항상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1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체도 뒤에서 다시 한번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XY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벡터가 있고 얘는 1과 1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호모지니얼이 2를 추가해서 XY만 있던 2차원 벡터 공간에다가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 하나를 넣어서 이 문제를 3차원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또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3차원의 경우에도 2를 넣어서
3차원 XY, XYG 세 개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얘는 차수가 4차원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3차원인 문제를 4차원으로 바꿔놓고 풀거나, 원래는 2차원이었는데 1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서 3차원 문제를 푸는 기법 중에 하나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이 2를 넣은 거는 앞서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편법 중에 하나죠. 이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더해 주려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XY 벡터 1, 1로 되어 있는데 1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호모지니어리를 추가하고 H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H 매트릭스를 되게 쉬운 예제로 트랜슬레이션만 있어서 여기는 단위 행렬이 들어간 예제를 넣고 나서 보시면 10A, 01B, 001, 그리고 여기는 원래 11이었죠. 그리고 호모지니어리 1이 들어갔고, 이걸 풀어서 보시면은 오라! 10A, 111이니까 1 더하기 A, 마치 트랜슬레이션 하는 효과가 등장을 했고, 이 녀석도 단위 행렬이니까 이 부분은 로테이션이니까 로테이션이 사라지죠. 원래 있던 1에다가 B를 더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해결이 됐고, 이 마지막에 있는 1이 뭔가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다 0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001이라서 001, 11이라면 0이 여기에 곱해지고 0이 여기에 곱해지고 1과 1 똑같은 호모지니였지만 남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잘 곱하기와 더하기가 합쳐져 있는 행렬 연산을 토대로 해서 더하기만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에 속해 있는 어떤 성격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걸 다시 첨자로, 행렬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첨자로 표현한다면 원래의 벡터 11, 그리고 호모지니어티 1이 추가되어 있는데 완벽한 순수한 트랜슬레이션만 고려한다면 이 부분이 단위 행렬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가 전부 다 3x3, 3x3 행렬이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단위 행렬 i로 표현하고, 이 부분은 뭔가 트랜슬레이션 AB가 있는 벡터로 표현해서 이거를 그대로 또 곱을 해도 아까하고 연산은 똑같은데 이해하시기 편하게 첨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XY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X 벡터다. 요 X하고 달라요. 요 X는 하나의 엘리먼트를 뜻하고 이 녀석은 벡터입니다. 대문자를 지금 제가 표현해 놨고요.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2x1, 즉 행은 2개. 여러분들이 행렬 연산 선형대수 쪽에서 가끔 보실 텐데 A는 n by n 이렇게 옆에다가 써놓게 되면 행은 n개, 열은 n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x1이니까 벡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열이 하나이면 벡터가 되겠고, 열이 여러 개면 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상 벡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봐도 됩니다.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XY 요소는 그냥 벡터구나. 이거는 공간상의 XY 지점을 뜻하는 벡터구나. 대문자 X로 여기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은 3x3 또는 4x4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i와 ab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했으니까 it01, 여기 빨간 건 다 호모지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때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인다면 it01로 표현되어 있으니 it x1 합치면 ix 플러스 t, i하고 x는 단위 행렬 i를 했으니까 i하고 x는 그냥 x가 될 것이고 x하고 t하고 더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이라는 숫자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가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1이라는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거 되게 신기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호모지니어리 2를 가지고 로테이션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비슷하게 설명했죠. H라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행렬이 들어갔고 11이라는 벡터가 들어갔을 때 우린 이 문제를 그냥 곱해서도 풀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호모지니어리 2를 투입을 해서 빨간색 2를 투입해서 해본다면 원래의 XY는 11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호모지니어티 1이 들어가 있고 로테이션 파트는 RT01인데 트랜슬레이션은 없으니까 00이 들어갔고 이 부분은 무조건 0이어야 되죠. 여기에 1 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1 이렇게 계산이 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1이라는 숫자가 로테이션 한 다음에도 호모지니티는 변함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 본다면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이 로테이션, 이 부분은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벡터죠. 0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x2 로테이션 R로 표현했고 이건 벡터잖아요.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0, 2, 1이라고 하는 0 벡터로 표현해 놓고 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보면 Rx 플러스 0 이렇게 쉽게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로테이션을 곱하기 관계로 해놓고도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111 여기 1은 호모제니티 빨간색 다 호모제니티고요. 여기는 로테이션 파트,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해서 우리가 실제로 곱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고요. 조금 더 간단한 폼으로 보면 여기가 로테이션, 여기가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들어가니 RT01 RTC, RT01 그리고 여기는 원래 11 벡터였잖아요. X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해서 결론은 Rx 플러스 T 그리고 호모제니티 1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X 프라임, Y 프라임 새로운 변환 이후의 점들을 우리가 첨자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변환 이후의 벡터로 표현을 했고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RT01이 들어가면 원래의 X라고 하는 벡터 원래의 X라고 하는 벡터가 호모제니어티 1하고 결합돼서 RT01 H하고 곱을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1은 Rx 플러스 T 1으로 표현이 되고 X라고 하는 녀석을 로테이션과 곱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만큼을 더해줘라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요 굉장히 좋은 수학적 툴이고 이 녀석은 그래픽스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픽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특히나 3차원 비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로보틱스 쪽에서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수학적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얼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토대로 해서 하는 변환. 이제 앞부분은 제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뒷부분은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들은 조금 손으로 다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기호들로 표현해서 RT01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때 로테이션이 만약 우리가 2차원 문제라면 2차원이에요. X 프라임, Y 프라임. 원래는 XY. XY 두 개의 벡터, 두 개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벡터가 XY라고 하는 벡터가 호모제니티 2를 추가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뀌는 2차원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여기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01 해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2차원이 아니라 로봇은 대부분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XY 점 두 개밖에 없었는데 2차원은 여기 기호 이게 잘못 표현됐어요. 쏘리. 우리가 이 문제를 3차원으로 바꾸면 XY만 있는 게 아니라 G값, Z값, G, XY, G가 필요할 거고 호모제니얼이 2를 빨간색으로 제가 투입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3차원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X 프라임, Y 프라임 그리고 Z값이 G값이 있어야 되니 G 프라임 그리고 호모제니얼이 1이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 행이 4개, 열이 하나인 벡터가 되겠고 얘도 행이 4개, 열이 1개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차원이 x, y, z만 있기 때문에 3차원이었는데 차원을 호모제니티를 하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4차원으로 바뀌었죠. 차원이 높습니다. 4차원이 됐고요. 여기가 4개니까 이 행열은 결과가 4개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행은 무조건 4개가 되어야 되겠고 열은 얘하고 맞춰야 되니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따지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
3차원을 다룬다고 하면 결과 입력과 출력이 각각 4차원이기 때문에 행렬의 사이즈가 4 곱하기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뜯어 들어가서 보면 RT01을 만족해야 되니까 R 파트에 해당하는 게 이거 화면이 크게 안 됐네. 네,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다시 했고요. 자, 이 부분이 R 파트, 이 부분이 T 파트, 여기가 0, 여기가 1입니다. RT01이 이쪽에 로테이션이 총 3 곱하기 3의 형태로 들어가겠고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이니까 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총 3군데가 돼서 3번에 3개 3차원의 로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 되겠고요. 트랜슬레이션은 보시면 원래 3차원이니까 XYZ 3차원이니까 TX, TY, TZ 그래서 역시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T라고 하는 파트들이 다 3차원인 경우에는 3 곱하기 3, 3 곱하기 1로 되야겠고 2차원인 경우에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1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고 3차원인 문제 XYZ는 2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H 매트릭스는 4 곱하기 4의 형태를 갖습니다. 4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팩토라이제이션, 팩토라이제이션은 인수분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분리해 본다면 x가 h하고 곱이 된다면, 즉 x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호모지니어스 벡터가 h하고 곱을 앞서서의 예제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x하고 h가 곱해지면 실제로 h는 로테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hx는 다시 분해하면 맨 앞에서 보신 것처럼 trx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원의 예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01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분해를 하면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그래서 TR 그리고 TR이 합쳐져서 H다 라고 부를 수 있고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분해를 하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예제인데 또다시 이거를 행렬 레벨에서 분해를 하면 T 매트릭스하고 R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X 벡터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의 곱하고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예제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IT01, R001로 해서 RT01이 나오더라 라는 유도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자, H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RT01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앞서서 다시 예제에서 로테이션 퍼스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는 TR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벡터 레벨에서 보시면 RX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더라. 이 부분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RT01은 행렬로 보면 TR이 되겠고 의미적으로 보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더라 라고 분해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다른 유형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TR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할지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할지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로봇 쪽에서 여러분들이 좌표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환을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또는 그걸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할지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할지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면요. 원래 다 이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한 걸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원래의 예제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가 이동도 했고 요만큼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딱 드는 생각이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이는데 꼭
로테이션 먼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건 자동차가 여기에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했더니 여기에 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인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있던 자동차를 먼저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로테이션은 요 원점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야 여기서 하는 건 어때? 라고 문제를 바꿔보는 겁니다. 네? 아리까리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로테이션을 여기서 요 좌표 원점에서 이렇게 하고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여기 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가 이게 자동차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여기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야 로테이션을 요 위에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지죠. 그죠? 예,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계의 중심에서부터 하는 건데 좌표계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다르게도 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회전은 무조건 로테이션은 원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점 주변에서 먼저 로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고요. 얘는 로테이션을 먼저 하지 않고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여기가 아닌 여기에서 좌표계를 지가 끌고 가버리면요. 요 위에 좌표계를 제가 하나 붙여놓고요. 그 좌표계를 끌고 가서 요 위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되게 특이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그림에서 보시면 로테이션은 원점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좌표계가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도 좌표계가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좌표계 있고 여기 좌표계 그대로 있지만 자동차만 움직였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얘는 이동을 할 때 지가 좌표계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를 끌고 다니는 것, 좌표계를 오브젝트, 움직이는 대상에다 붙여놓겠다 라고 하는 컨셉이 등장을 한 것이고 그거를 뉴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하는데 좌표계를 끌고 다니는 문제 두 번째 케이스가 있겠고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좌표계는 항상 원점에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거나 말거나 좌표계는 항상 여기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동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데 로테이션은 이동을 할 때 좌표계도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요 위에서 로테이션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문자 x가 h가 곱해지면 대문자 x가 변환이 완성이 되고 h는 tr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되게 혼란스럽지만 tr부터 하고서 x를 곱할까 rx부터 하고 t를 곱할까 혼란스럽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뒤에서부터 연산해서 rx 한 다음에 t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t하고 r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x하고 곱할 수도 있는데 뭔가 곱하기를 여러 번 하는 과정이 계속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곱해야 될까? 이렇게 곱해야 될까? 자, 얘의 경우 또 이번에는 뉴 코디네이트가 같이 있는 문제까지 본다면 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 사이에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이 RT01이고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하고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TRX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되게 복잡하죠? 머리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도 과정은 생략했습니다만 원칙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은 여러 번의 트랜슬레이션은 선형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돼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로테이션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머릿속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RRR 로테이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내가 이거부터 먼저 곱해야 되나 이거부터 곱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환 법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예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제는 좌표계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좌표계는 고정 좌표계입니다. 항상 고정이 돼서 픽스드 좌표계, 고정 좌표계인 픽스되어 있는 고정 좌표계를 쓸 때에는 좌표계는 항상 원점에만 있고요. 새로운 좌표계가 등장하는 경우를 뉴 코디네이트 형태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어떤 형태의 변화를 하게 되면 좌표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좌표계 위에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문제를 픽스드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뉴 코디네이트 관점에서 보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과는 똑같아요. 픽스드로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뉴 코디네이트로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픽스드일 때하고 뉴일 때 곱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가 뉴 코디네이트 인 경우와 픽스드인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써있죠. 픽스드 좌표계, 고정 좌표계를 쓸 때에는 내가 변환을 할 때마다 여기에 로테이션이 있다면 새로운 로테이션은 왼쪽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알랄랄 이렇게 한다면 픽스드 좌표계를 내가 픽스드 컨셉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로테이션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로테이션은 이쪽에서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픽스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하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내가 좌표계가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뉴 엑시스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이 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꼬이면은 어떨 때는 픽스드로 하고 어떨 때는 뉴 코디네이트로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로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 기반의 로테이션 방법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여러분들은 나는 픽스드를 쓸래, 나는 뉴 코디네이트를 쓸래 라고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곱하는 순서들의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번 학기, 이번 3월달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도 계속 다루면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